안녕하세요. 삼성전자 미디어 솔루션 센터의 김미정 부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개발자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준비한 개발자 수익 지원 방안을 발표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소개드린 대로 저희는 삼성전자 광고 플랫폼인 삼성 애드허브, 그다음에 인앱 퍼체스 솔루션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삼성 애드허브 자세한 설명에 앞서서 간단한 홍보 영상을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홍보 영상을 만든 게 한 1년 정도 사실 됐어요. 홍보 영상을 처음에 제작했을 때는 언젠가는 반드시 개발자 여러분들을 한번 직접 뵙고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었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감명 깊은 그런 뜻깊은 자리인 것 같고요. 사실 삼성전자가 디지털 광고 플랫폼인 애드허브를 오픈한 것은 지난 5월입니다. 5월 1년 됐죠, 거의. 그래서 1년 동안은 저희가 미진했던 부분 같은 것들도 좀 보완하고요. 내실을 많이 다졌습니다. 오늘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 개발자 여러분들께 이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이렇게 많이 기다려주신 여러분들의 마지막 세션인 수익 부분을 잘 전달해 줄 수 있을까를 많이 이제 고민하고 있고요. 특히 광고주의 어떤 돈을 개발자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제공해 주시는 인벤토리에 잘 노출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수익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핵심적인 경쟁력이 무엇일까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좀 캐치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바로 여기 동그라미로 보여지는 이러한 네 가지 코어 컴피턴시가 바로 삼성전자 애드허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주고자 하는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 네 가지 핵심 경쟁력에 대해서 여러분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풍부한 광고주 풀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주시는 인벤토리에 결국 광고가 노출되지 않으면 수익으로 연결될 수 없으니까요. 삼성전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컴퍼니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100여 개의 지법인의 다양한 저희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멤버들이 있고요. 더불어서 삼성의 브랜드를 보고서 같이 코워크를 하고자 원하는 애드 네트워크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 그다음에 유럽, 아시아 등등 되게 많죠. 더불어 저희가 관계 맺고 있는 글로벌 에이전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벤토리에 원하시는 나라의 광고를 수급해서 꽂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풍부한 광고주 풀이 저희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두 번째는 또 무엇일까요? 역시 삼성하면 항상 거론되어지는 멀티스크린입니다. 이 멀티스크린이 왜 광고 입장에선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한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더라도 다양한 디바이스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애플리케이션이 노출이 된다면 결국엔 많은 트래픽을 유도할 수 있겠죠. 삼성 물론 다른 관계사나 경쟁사에서도 유사한 애플리케이션을 멀티스크린에 제공할 수 있겠지만 삼성은 사실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넓어서 모바일, 태블릿, 스마트 TV 그리고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디지털 어플라이언스 기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드신 애플리케이션을 탑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디바이스는 계속 진화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및 바다, iOS, 윈도우즈 모바일, 그다음에 삼성 스마트 TV까지도 저희가 애드허브, 애드SK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더 많은 OS에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엔드 유저, 결국에는 그 유저를 만나게 되시는 겁니다. 유저가 또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을 써줘야지만 광고 기회도 더 많이 생길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세 번째 기회는 또 뭘까요? 역시 타겟팅, 관심 기반 광고입니다. 현재 모바일이나 디지털 광고 쪽에서는 리얼타임 비딩이라는 솔루션 자체가 굉장히 핫 이슈인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애플리케이션에 과연 어떤 유저들이 그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관심 기반 광고 솔루션을 적용해서 가장 비싼 광고를 여러분들의 인벤토리에 노출을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광고에 따라서 1불짜리, 2불짜리, 3불짜리 굉장히 다양한 광고주 풀이 많기 때문에 광고 가격도 다르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왕이면 높은 가격의 광고를 여러분들의 인벤토리에 노출시킬 수 있다면 저희는 아마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글로벌리 삼성전자가 뻗치지 않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 애드허브는 HQ 이 한국에서 여러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고요.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애플리케이션을 글로벌 곳곳 여러 나라에 만약에 배포를 하고자 하신다면 저희 세일즈 다이렉트 세일즈 쪽 팀이 영국에서는 런던,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베이징,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뉴욕 이 직접 여러분들의 인벤토리를 가장 높이 판매할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을 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저희가 개발자 여러분들께 전달할 수 있는 핵심 경쟁력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어떤 광고 상품을 가지고 과연 수익을 낼 것이냐 이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배너나 그다음에 텍스트 형태의 광고를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동안 조금 더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광고 상품은 무엇인가 고민했었고 그 부분들을 저희 애드허브 플랫폼에 녹였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익스펜더블 애드인데요. 이 글자 그대로 이제 커지는 거죠. 확장형으로. 그래서 배너를 클릭하게 되면 마이크로 사이트 형태의 큰 화면이 나온다든지 이미지 그다음에 더불어서 또 비디오 같은 것들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운데 보시는 것은 지금 인터스티셜 애드라고 되어 있죠. 인터스티셜은 삽입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바로 앞에 이미지나 마이크로 사이트를 역시 삽입해서 앱을 무료로 체험하는 고객들이 먼저 광고를 보고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역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로는 이 캐러셀이라는 단어가 회전목마라는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많이 보셨듯이 여러 개의 이미지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배너 롤링 형태로 되기 때문에 고객의 주목도를 높여서 결국에는 클릭을 유도를 하기가 더 수월해서요. 여러분들의 수익에 더 많이 향상이 되는 그런 광고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모바일하고 태블릿에서 저희가 조금 더 기술적으로 업버전을 시킨 것은 동영상 광고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께서 애플리케이션도 만들지만 때로는 동영상 컨텐츠도 또 앱을 통해서 유통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동영상 컨텐츠 앞쪽에 프리롤 광고라고 해서요. 이제 비디오 형태로 먼저 동영상 틀어주고 앱을 실행하게 하는 컨텐츠를 실행하게 하는 이런 상품이고요. 그다음 이제 앱 런치롤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바로 앞에 또 다시 또 비디오 형태로도 전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컨텐츠가 돌아가는 상태에서 오버레이, 즉 겹치는 형태로 해서 또 광고를 노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마이크로 사이트나 이미지 형태의 그런 광고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여드리는
그 동영상 광고는 상대적으로 텍스트나 배너 광고보다는 훨씬 더 높은 단가로 광고주 캠페인을 저희가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광고 상품을 선정하게 되시면 훨씬 높은 수익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는 스마트 TV도 세계 1등이죠. 우리 개발자나 저희 또 삼성전자에게 다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 TV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모바일 광고처럼 그 비슷한 광고 상품을 저희가 제공하는데요. 특히 스마트 TV 광고의 SDK는 그 앱을 개발하는 통합 SDK랑 같이 합쳐져 있어서 그 여러분이 모바일보다도 훨씬 더 쉽게 또 광고 상품을 그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조금 프로세스를 더 간략하게 했기 때문에 그 모바일 개발을 대부분 많이 하시겠지만 앞으로는 스마트 TV 인앱 애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많은 수익을 또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까지 코어 컴피턴시 4개 설명드렸고 상품, 모바일, 태블릿, 스마트 TV 상품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상품들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결국 어떻게 등록하는지를 잘 모르시면 또 사용하기가 어려우시겠죠. 제가 저희 브랜드 사이트인 삼성 에드업닷컴을 보면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그 삼성 에드업닷컴에서는 그 모든 고객 지원은 다 여기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빅배너를 통해서 이벤트 정보도 저희가 전달해 드리고요. 보시는 것처럼 SDK 말씀드린 각 그 OS별로 다 정리되어 있고요. 여기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앱 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드오브 계정이 없으면은 개발을 하셔도 소용이 없으시겠죠, 그렇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 레지스트레이터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삼성 어카운트 계정이랑 연동되어져서 에드오브 계정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삼성 어카운트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싱글 사인온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그 여러분들께 그 모네타이제이션 머니를 전달해 드리려면 은행 계좌 같은 게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삼성 어카운트 계정이 있으시다면 그 은행 계좌 하나 정도만 넣어 주시면 바로 삼성 에드오브 어카운트를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그 아무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발하신 앱이나 모바일 사이트 URL을 등록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번진수를 잘 찾아가야 저희가 그 해당되는 그 계정 관리를 계속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노출할 단말이 모바일이냐 스마트 TV냐 이렇게 그 선택하라는 버튼이 나오고요. 나머지는 루틴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을 쓰고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갈 URL을 쓰고 간단한 그 애플리케이션의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어떤 앱인지 설명하는 이 정도 메뉴만 작성을 하시면 1단계는 통과가 됩니다. 그럼 이제 2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2단계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광고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프레퍼런스를 저희가 여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광고를 받고 싶으세요? 내 애플리케이션은 그 게임 자동차 이렇게 경주하는 거니까 이왕이면 자동차 광고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어떤 희망사항이 있으실 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엔 최소한 내 인벤토리는 좀 비싸게 받고 싶어요. 뭐 1달러, CPM 1달러는 받아야겠습니다. 이렇게 플로어 CPM도 여러분께서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의 그런 선호를 바탕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광고주 풀에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근접한 광고를 추천을 해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2단계고요. 이렇게 2단계가 끝나면 비로소 그 아이디를 발급받게 됩니다. 인벤토리 아이디가 생성이 되고요. 인벤토리 아이디가 생성이 되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SDK를 다운로드 받아서 앱을 개발하시고 앱을 개발하실 때 그 코드 하나에 그 인벤토리 아이디만 넣어주시면 그때부터는 삼성 에드허브 서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광고를 공급받으실 수 있는 준비가 딱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혹시라도 개발자 여러분들이 실수하셔가지고 놓친 정보가 있을까봐 한번 봐드려요. 그래서 저희 에드허브 운영팀이 앱사이트 한번 검수해 드립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앱 운영팀이 아직 검수가 안 끝나면 빨간색 신호등이 켜져 있고요. 에드허브 운영팀이 검수가 완료되면
녹색 신호등이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등록하신 앱의 인벤토리가 잘 가고 있는지를 이 신호등을 통해서 보시면 더 편리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주, 두 주 이렇게 지나고 나면 이런 개발자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그 단말이나 OS별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고요. 결국에 삼성전자는 개발자 여러분들께 그 풍부한 광고주 풀과 그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멀티스크린에서의 가능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노출을 도와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한국뿐만이 아니라 해외까지도 여러분들이 가능한 많은 트래픽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트래픽이 수익이 되고 또 그 수익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또 제2, 제3의 히트 앱을 개발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자리가 굉장히 뜻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4시간에 걸친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자리 뜨지 않고 여태까지 남아서 이 부분을 들어주고 계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객석에 저도 같이 앉아 있었는데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개발자들은 지금 한참 대학교 중간고사 기간이죠. 근데 중간고사 앞두고 있으면서도 시간 쪼개서 여기 참석해 주셨다는 말 제가 들었고요. 또 연차 쓰고 오신 분 있다는 말도 들었는데 그런 한 분 한 분 소중한 개발자들께 삼성전자의 일원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많이 생각하는 계기가 됐고요. 이것을 계기로 저희 애더브가 더욱더 발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놓고 개발 많이 하실 수 있는 그 수익 그 모델 광고로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애더브 플랫폼에 그 개발자 여러분들을 위한 홍보 그 머티리얼이 하나 있는데요. 랩업 차원에서 하나 보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Samsung AdHub is an advertising platform that reaches across a multi-device experience, from mobile to tablets and to smart TVs. This allows advertisers and publishers to promote and realize revenues through the many forms of digital media consumers are interacting with, in the various aspects of daily life. Advertising gains exposure worldwide in over 120 countries. For advertisers, Samsung AdHub is an all-in-one service that makes it easy to run campaigns across multiple device platforms while monitoring performance. Campaigns will be more effective because of interest-based targeting, which will show consumers more relevant ads based on their frequently used words and phrases. For instance, if a user is interested in fashion-related ads from retailers and clothing companies will be displayed on the device. For publishers, Samsung AdHub will enable them to generate revenues through their applications on mobile, tablet, and smart TV using a single advertising solution. Real-time bidding capabilities, or RTB, will allow publishers to maximize the value of their inventories, with bids occurring in real time. Having access to our global ad pool will allow publishers to fill their inventory with localized ads worldwide. Seize the opportunity with Samsung AdHub.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이기수 부장입니다. 짧은 시간 삼성앱스와 그리고 인앱 퍼체스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재장표는 영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어 커머셜도 없고요. 근데 제가 단점이 지금 사투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혹시 제 말씀드리다가 이해가 안 되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편하게 표준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삼성앱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 동안에 많은 이제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앱이 올라가는 마켓플레이스가 삼성앱스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꿈을 많이 드렸는데요. 저는 삼성앱스를 이제 사업을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서
좀 많은 이제 챌린지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삼성앱스는 이제 1999년 9월에 2009년 9월에 시작했습니다. 옴니아라는 그 윈도우 모바일 폰에서 시작했고요. 2010년 6월에 이제 바다 플랫폼에서 이제 올라갔고요. 2011년 3월에 이제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올라가고 그 이후부터 이제 급속하게 이제 그 단말이 확산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삼성앱스는 그 삼성전자가 만드는 많은 플랫폼에 이제 에코를 돌리는 형태의 유통 채널이 되는 거죠. 현재 어플리케이션 수는 한 15만, 그러니까 구글이나 애플이나 등등 이제 거대 사업자 또 독자적인 플랫폼을 가진 이제 사업자에 비해 가지고는 작은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 수지만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괜찮은 앱 자체는 이제 질적으로는 확보되어 있다고 보고요. 이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입 회원 수는 한 6천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여러분하고 저희가 함께 그 가능성이 있는 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단말수입니다. 현재 삼성앱스가 이제 그 깔려 있는 단말이 3억 대가 넘었습니다. 3억 대라는 숫자는 그 스마트폰 에코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다음에 이제 블루비아 등등 견주었을 때 전 세계 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의 어떤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앱 수나 가입 회원 수는 적은 부분이고요. 그게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그 개척해야 될 기회의 땅이 넓다. 그런데 아직은 좀 작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인앱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실제 이제 그 스마트폰 또는 앱스토어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 가지고 그 어떤 수익 기반 모네타라이제이션 하는 부분은 사실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7대3 룰을 이제 애플이 들고 이제 들어왔지 않습니까? 2009년에요. 그때 7대3 룰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준이라는 서비스가 2000년도 초반에 한국에 있었잖아요. 네이트가 9대1로 먹었고 준이 7대3으로 먹었습니다. 그 애플이 이제 그 왜 7대3으로 처음에 시장을 들어갔느냐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한국과 일본의 어떤 그 당시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RS 비율 7대3이 하나의 레퍼런스가 되었습니다. 그런 어떤 페이드 앱의 7대3 룰이 이제 변하면서 광고라는 금방 봤던 광고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뒷단에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인앱 펄처스 자체가 이제 1년 반 정도부터 하나의 새로운 메인스트림이 되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장표에서도 보았듯이 76% 정도 애플의 어떤 그 단말 중에서 어떤 수익 기반이 76%가 인앱에서 발생하는 지금 메인스트림이 되어버렸죠. 그러면 지금 메인스트림은 인앱이고 내년에 메인스트림이 뭐냐라는 고민을 우리들 하게 되죠. 그런 부분을 뭐 가트나 등등은 하나의 서브스크립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정액제 모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한 정액제 모델의 어떤 성공 사례가 지금 뭐 도코모 같은 경우는 몇 개의 게임을 묶어가지고 한 달에 뭐 얼마에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든 이런 형태를 고객한테 밸류 프로포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의 메인스트림은 분명한 인앱이고요. 그 속에서 이제 삼성전자의 그 삼성 인앱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 11년 9월부터 인앱을 시작했습니다. 바다 플랫폼부터 시작했고요. 그 속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삼성 앱스 같은 경우는 조직 내에서 또는 삼성전자에서 가지는 어떤 미션 자체가 그 국내 어떤 통신 사업자의 스토어처럼 매출이 중요하다, 돈을 많이 벌어라 이런 어떤 노하우를 부여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갤럭시 휴대폰을 쓴 고객들한테 많은 밸류를 줄 수 있는 차별적인 밸류를 줄 수 있는 그게 저희들이 받은 미션으로 이제 저희들은 사업을 진행했죠. 그러다 보니까 인앱이라는 어떤 그 모네타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수익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이제 출발이 좀 늦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 12년 작년 같은 경우 그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세 번에 걸쳐 가지고 많은 어떤 개선을 하였죠. 그 속에서 다른 이제 경쟁 사업자 대비 열악한 어떤 그 SDK나 IAP 부분에 대해서 개선 활동을 했고요. 특히 이제
UI나 UX 같은 경우도 고객의 입장에서 편할 수 있도록 이제 간편하게 또는 기존 삼성 앱스의 UI와 통일시키는 작업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13년 이제 올해 이제 저희들이 지금 그 13년 부분은 뒤에 장표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인앱에 있어 가지고는 타사 대비 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위치까지 왔고요. 어떤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킬러로 쓸 수 있는 개발자분들이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의 삼성 인앱 펄처를 써야 되겠다라는 어떤 밸류 프로포지션을 할 수 있는 단계로 이제 올해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삼성 앱스는 전 세계 128개국 갤럭시가 팔리는 모든 어떤 지역에 이제 저희들이 지금 그 삼성 앱스가 진출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지역에서 이제 그 유료화가 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유료화는 현재 이 장표에서도 보시다시피 65개국 정도로 이제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연말 되면 이 유료화 국가 자체가 130개국이 늘어납니다. 즉 삼성전자의 어떤 삼성 앱스는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다시피 1년을 갈 때마다 파워풀해지고 커버리지가 넓어지는 형태의 그 단계적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한 65개국에 어떤 유료화를 하고 있고 그 속에서 이제 나오는 수익 자체를 개발자분들하고 쉐어링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형태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잠시 이제 뭐 인앱이라는 걸 많이 써보셨지만 이게 플로우는 그렇죠. 그 저희 구매 창으로 올라와 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비밀번호로 이제 저희들이 한번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컨펌이 떨어질 때 결제 성공하고 결제 성공과 함께 이제 다시 그 게임 아이템 화면으로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어떤 플로우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비밀번호 패스워드 컨펌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국내 이 통사 또는 국외 같은 경우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을 이제 드라이브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아까 그 단계에 있는 그 패스워드 컨펌이라는 자체를 이제 상당히 그 매출의 관점에 보면 하나의 그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통신사나 또는 우리 모바일 인터넷 쪽에서 하는 사람은 그 단계가 하나 늘을 말다 매출이 25% 정도 까인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이 이제 저희 패스워드 컨펌이라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맨데토리 되냐면 인앱에 있어 가지고 결제 부분에 대한 많은 부요시들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어떤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인앱 때문에 뭐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진다든가 뭐 집에 없어진다든가 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보수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패스워드를 컨펌을 가져가지만 그 부분을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다음 버전에 좀 반영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여기서 이제 실제 삼성 이제 앱스에 앱을 올려보신 분 또는 삼성 인앱 펄처스를 이제 실제적으로 한번 코딩해 가지고 올려보신 분들 또 돈을 벌어보신 분들 또 있겠지만 이제 여기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참석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단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디벨로퍼 사이트를 들어가는 거죠. 이제 저희들 삼성 앱스 같은 경우는 타 스토어별로 차이가 있는데 저희도 디벨로퍼 사이트하고 셀러 사이트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벨로퍼 사이트에 들어가지고 이제 SDK를 이제 다운 받아가지고 PC에 이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러 사이트로 셀러 오피스 셀러 사이트에 가가지고 회원 가입 및 이제 아이템 정보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무료도 자기가 현재 앱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무료다. 그래도 뭐 프리미엄도 아니고 페이드도 아니다. 그러면 셀러 오피스에서 이제 무료 회원 가입을 하면 됩니다.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냥 간단히 클릭 몇 번 하면 되는데요. 유료, 특히 프리미엄이나 페이드 같은 경우는 유료 회원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본인의 어떤 신분증하고 통장 사본 이게 이제 맨데토리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셀러 오피스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유료 회원으로 이제 등록이 되고 수익이 이제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템 정보 등록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뭐 특징 중에 하나는 아이템을 등록할 때 아이템 카테고리가 이제 그룹이 있는데요. 이제 그 그룹은 이제 그렇죠. 만약에 아이템 그룹 정보 등록할 때 그 그룹을 등록하면
다른 앱을 여러분이 만들고 올릴 때 그 아이템 정보 그룹 정보를 가져와 가지고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뭐 A사 같은 경우는 사실 앱 하나 올릴 때마다 다 아이템 정보 그룹을 별도로 이제 붙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좀 편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이제 셀러 쪽에서 이제 그 아이템 정보 등록을 완료하고 되면 그 SDK를 활용해 가지고 코딩을 하게 됩니다. 코딩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퍼블리싱했던 프로그램 가이드를 참조해 가지고 이제 하시고요. 거기서 개발하고 코딩하시고 나서 테스트도 거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하시고요. 거기서 이제 그 여러분이 이거 문제 없다 싶으면 다시 셀러 오피스에 와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등록하게 됩니다. 그 등록하게 되면 임금증 프로세스를 타고, 그죠? 그 속에서 이제 임금증 프로세스를 통과하게 되면 포세일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유료 앱 같은 경우는 64개 지역에 동시적으로 이제 이렇게 퍼블리싱이 되고 거기서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삼성앱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주요 기능에 대해 가지고는 그 플랫폼 사업자 그리고 디바이스 사업자 등 통신 사업자 이 스토어를 하는 사업자별로 이제 사실 주요 기능이 조금씩 비슷하거나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는 그 안드로이드 판에서 돌아가는 스토어는 비슷한 형태로 지금 그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속에서 이제 저희들이 장점이 있어서 이제 고민이 이제 다양한 결제 수단의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인앱을 이제 할 때 보면 전 세계에 많은 이제 로컬 화폐를 지원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셀러에서 등록할 때 프라이스 티어를 설정하는 게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이제 신용카드 그리고 PSMS 한국 소액결제 그리고 중국의 이제 선불카드 이런 게 지금 인앱 퍼처스의 이제 지불 방법으로 4가지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결제 수단이기 때문에 장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같은 데는 신용카드 안 씁니다. 거긴 다 PSMS입니다. 여러분이 앱을 가지고 러시아에서 돈을 벌려면 신용카드로 붙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플랫폼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로 온리로 하기 때문에 러시아 같은 데는 거의 무료 스토어 형태는 또는 유료화를 형식적으로 하는 형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같은 PSMS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도. 특히 동남아 같은 데 신용카드 가진 사람들이 이 비중 자체가 5%에서 7%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지역 같은 저희도 PSMS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모네타라이즈의 돈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구조는 좋지만 그 자체가 이제 가지는 좀 복잡하다든가 그리고 그 정산율이 좀 이렇게 피지 수수료가 회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산할 때 클리어하지 못하다든가 보이기가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복잡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거의 저희들이 지금 5월달 이제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이제 실질적으로 인앱펄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한번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한번 시장에 뛰어들 형태의 준비가 끝나는 형태인데요. 거기서 이제 뭐 애플에서 A사에서 이야기하던 죄송합니다. 그 뭐 non consumable이나 서브스크립션 이런 부분들이 풀리 이제 지원되는 형태로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MEI 기반에서 사용자 아이디 기반으로 이제 non consumable 같은 경우가 변경되고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적용됩니다. 저희들이 5월달 이 기능을 이제 SDK를 릴리스 2.0을 릴리스하는 시점에 저희들은 인앱에 대해서 정책을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또는 말씀드리고 그 노티스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제 IFA에 대해서 자신 있고 그거로 돈을 벌 수 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에코를 돌리겠다라는 부분에서 5월 말이나 6월 초 시점에 인앱에 대해서는 좀 차별적인 RS 정책 구조, 그죠? 그 A사나 뭐 지금 현재 G사나 다 지금 RS 구조를 원타임 차지하고 동일한 형태의 RS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앱이라는 건 사실 보면 개발자한테 좀 더 가까운 지불 방법이잖아요. 원타임 차지에 비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개발자 셀러한테 이제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RS 부분을 이제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올해 이제 9월달 정도에는 이제 사업자 빌링이라든가 저희들이 기프트 카드 자체를 이제 그 좀 인앱에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프트 카드가 그러면 뭐냐 그럴 건데요. 저희들이 이제
가지는 기프트 카드는 뭐 삼성전자의 냉장고를 산다든가 또는 텔레비전을 산다든가 그때 또는 뭐 갤럭시 폰을 산다든가 할 때 저희들이 기프트 카드를 드리고 그 기프트 카드를 가지고 삼성의 컨텐츠를 구매하고 삼성의 앱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쿠폰 또는 기프트 카드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지금 많은 부분에 대한 스터디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쿠폰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삼성앱스 같은 거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쿠폰이 이제 서비스별로 아니라 인터그레이션 시키는 거 통합적으로 가는 부분이 기프트 카드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부분에서 갤럭시 4 런칭 시점에서 좀 강력하게 나오는데 그거를 고객이 뭐 받게 됐을 때는 그 게임에 대한 인앱을 그 쿠폰으로 그 기프트 카드로 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이제 수익 그 개발자한테는 수익을 사용자한테는 어떤 경험을 체험을 그런 형태의 가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한 10분 정도를 시간을 할애받았는데요. 예, 이게 마지막 잔표입니다. 그 현재 저희들이 인앱을 사실 타 사업자에 비하면 굉장히 좀 초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중심으로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를 준비했고요. 현재는 저희들이 한 1,500개 정도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사들이 이제 저희들의 삼성 인앱 펄처스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제 5월달 기능을 좀 더 고도화시키고 정책을 보다 파지티브하게 변경하고 이제 에코시스템이 돌리는 데 있어 가지고 개발사들이 보다 많은 어떤 수익을 창출해야만이 많은 앱이 들어오고 강력한 어떤 그 에코가 타사 대비 좀 더 넓은 에코가 형성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알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모습보다는 지금부터의 어떤 삼성앱스와 삼성 인앱 펄처스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희망과 기대를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마지막 시간이었는데요. 예, 좀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제가 의사전달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거 입은 거 처음이라서요. 근데 앞으로 삼성앱스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질책도 좀 하시고 격려도 좀 해주시고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